자, 이번에 그 수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49.4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15%. 당초 여론조사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절반 50%를 넘고 5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까지 나와서 민주당이, 조심해라라고 했었고, 그런 높은 수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40%를 넘었어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이긴 겁니다. 우리 역대 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큰 표차 난 적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크게 이긴 네.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이번 그 선거의 의미가 계엄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드리고 싶은 불구하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크게 이긴 건 맞는데 향후 정치가 혼탁해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좀 많이 듭니다. 예.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무너진 민생경제 살려야 되고 기업 다시 살려내야 되고요. 무너진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을 해야 되고 공정사회 회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함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있죠. 뭐냐? 내란 종식을 제대로 하는 2차전 2라운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내란 세력들은 당연하겠지만 저항하겠죠. 혼탁한 싸움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 50% 가반을 넘었고 김문수 후보가 40%를 득표하지 못했다면 더 정당성을 갖고 강하게 조기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유 어찌됐든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더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41%나 득표했고 1,4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란 종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쇄신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 실질적 변화를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표도표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찐윤, 친윤 지역들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기능하는 원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찐윤, 친윤은 기능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겁니다. 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천을 받는 것이고 공천 받은 다음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정말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극단적인 모습, 극단적인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보수적 국민을 전혀 생각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안 했잖아요. 제대로 된 반성도. 그렇죠. 예. 근데도 자기 지역구에서 다 크게 이겼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대로 가면 된다. 바뀔 필요가 없다. 네. 바뀌면 안 된다. 이대로 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당연히 쇄신 안 하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그럼 이분들은 더 쉽죠. 당권만 장악하면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죠. 예. 물론 김문수도 정권에 욕심을 낼 것이고 한동훈도 정권에 욕심을 내서 3파전 싸움은 있겠지만 당내 절대다수 주류는 친윤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직 문화는 상향식 당원민주주의가 아닌 하향식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친윤들이 당권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또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본인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다라는 학습을 이번에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1,400만 명이나 본인들을 지지한다.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지 않고 흙탕물, 엉망으로 네거티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1,400만 명이 지지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우리가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법 그리고 조사, 수사하면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반발하겠죠, 계속. 정쟁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예,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겠죠. 무조건 발목 잡고 또 이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네거티브, 신상털기, 뒷조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프레임 정치를 또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 혼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 우려는 민주당에게 또 전파됩니다. 뭐냐면 제가
정말 우려했던 게 이 그림이에요. 제가 그래서 서너 달 전부터 계속해서 걱정했던 게 국민의힘이 완전히 탈주해버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탈주하는 걸 바탕으로 독주해버린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탈주를 했어요. 그럼 민주당은 독주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예.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더 포용력을 갖추고 더 책임감을 가진 정말 수권 여당으로서 기능을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또 시대 전환에 우리가 이미 실패한 대통령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성공한 대통령을 내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 자체가 저는 위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립,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잘해야 되는데 정치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갈 동력이나 이유도 없어진 극단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도 해야 되고요. 진보의 기능도 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또 이 둘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 정책에 대한 부작용도 발견하고 대안도 발견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안에서 민주당 원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포용력 있게 활발히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민주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예. 권력을 단호하게 쓰면서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근데 권력의 속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어려운. 예.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원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더 눈 부릅뜨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기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특히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하거나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당원들께서 엄중한 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김상호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 많이 들었어요. 노무현 정부의 깨어있는 시민의 힘. 그쵸. 그거 깨어있는 같습니다.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 예, 그게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수권 정부가 될 수 있고 국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아우른다기보다는요. 제가 생각해 국민의힘은 이제 수명을 다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수명을 다 했는데 죽지 않아요. 아. 약간 좀비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성을 갖고 국민들을 받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가 좀비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래 되면 절대 안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와 그 김문수 후보의 득표차는 289만 표.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3년 전 표 차이 무려 10배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